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로 명명된 이 백신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여행, 항공, 관광주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코로나 국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본래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가장 위협을 주려는 대상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경제도 악화되고 사망자 수도 멘붕이 올 정도로 많아져서 이 모든 것이 트럼프 탓이 되는 미국인의 정서가 생겨야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그 압박에서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에서는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백신이 그 시간 내에 전 세계를 뒤덮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푸틴이 빌 게이츠에게 찬물을 끼얹듯 세계 최초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의 성능은 검증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푸틴은 개헌을 통해 러시아를 종신 집권하려 하고 있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심을 달래야 하는 건 독재자들에게 똑같은 숙제입니다. 러시아 백신이 등장하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본인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쟁자도 백신을 맞겠다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산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 게이츠에게는 썩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트럼프 낙선이 지상과제인 조지 소로스도 푸틴의 백신 개발 발표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푸틴과 사이가 좋지 않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푸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러시아에서 완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고 빌 게이츠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재단도 러시아에서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공격을 쏟아부어도 모자란 시간에 걸리적거리게도 푸틴이 등장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백신을 공급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빌 게이츠와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원하는 스펙대로 해야 했을 텐데 푸틴이 빌 게이츠의 사업에 깽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트럼프는 푸틴 덕에 이번 위기에서 좀 여유를 찾았을 듯합니다. 코로나 국면은 미국에서도 그 긴장감을 더 이어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백악관 근처 총격 사건이 러시아의 백신 발표로 인해 트럼프에게 앞으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작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의자는 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은 총이 있다면서 경찰의 대응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상황 발생 시 경호작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신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백신을 팔아서 돈을 쓸어 담게 될까요? 사실 백신 개발은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출시 초기에 반짝 실적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해치펀드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러시아를 흔들기 위해 공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루브라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소로스가 푸틴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여론은 부정선거 이슈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30년 집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루카셴코는 대표적 친러파입니다. 그 배후에는 푸틴이 있습니다. 이번 벨라루스 대선이 투표한 바꿔치기로 부정선거라는 여론이 끌어올라 집회가 확산되고 있는데 암네스티가 벨라루스 부정선거를 이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왠지 소로스의 냄새가 납니다. 조지 소로스는 러시아가 점령하려고 하는 벨라루스,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의 반러 정서를 더욱 지원해서 푸틴을 공경에 처하게 할 텐데 같은 맥락에서 왠지 세계 여론이 벨라루스 루카셴코에게 불리하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도 벨라루스 부정선거를 얹어서 함께 전 세계로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